자, 유로 2022 진행되고 있으면서 찍는 프리뷰는 처음이죠. 그쵸. 개막 전에 우리가 다 찍었잖아요. 저희가 그 이전까지는 쭉 개막 전에 찍었는데 요 F조 마지막 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조기도 하고 제일 빡센 조기도 한데 개막한 이후에 경기의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 F조에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러 경기를 봤잖아요. 그리고 웹상에 많은 축구 팬들이 또 이명철의 입중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근데 제가 봐도 옆에서 준비를 워낙에 잘해와서 저도 굉장히 재밌는데 어떤가요? 일단 초반 이번 대회 느낌. 개인적으로 뭔가 경기 들어가기 전부터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0대0 경기가 없었어요. 나는 유로 2016이 무승부 경기가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경기가 약간 좀 내려서는 팀들 루즈하고 서로 경기가 말려가지고 약간 템포가 바짝 늦어졌던 게 지난 대회였죠. 근데 이번 대회는 일단 골도 좀 많이 터질 뿐더러 당장 우리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경기 3대2 재밌었잖아. 오스트리아랑 북마케도니아 경기도 그것도 좋았고요. 확실히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전환이 굉장히 빨라지는 팀들이 많아지면서 경기를 보는 그 스피디함이 좀 늘어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F조 같은 그 죽음의 조들이 살리는 경우들이 있어. 그죠, 사실. 되레 이런 조가 약간 재미없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워낙에 또 선수들 몇몇이 보는 게 재밌는 조기 때문에 그거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아마도 심장마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에릭센은 많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잘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드 위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에릭센으로 따로 뭐 이렇게 어쨌든 좀 많이 몸이 안 좋았던 거 그런 거니까 영상을 따로 제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죠. 다시 무사히 잘 돌아왔으면 잘 돌아오면 좋겠다. 요 얘기를 남기고 F조 프리뷰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조 편성이 될 때부터 죽음의 조였습니다. 그죠. 헝가리도 쉽지 않은 조에 헝가리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이 한 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헝가리 입장에서는 조금 위기에 몰린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당연히 본선 횟수나 최고 성적에서는 헝가리가 가장 열세입니다. 포르투갈은 한 번 우승을 지난 대회에서 차지했었고 프랑스는 2번의 우승을 경험하고 있죠. 98 그리고 00년도와 84년도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98 월드컵에서의 우승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84는 기억하기로 제가 본 시기는 아닙니다만 이때 프랑스 레블레 군단의 주역은 플라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0년에는 역시 지단을 중심으로 아트사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결국에 또 우승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독일의 경우가 있죠. 독일은 이제 유로를 3번 우승을 했는데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우승에서의 화려한 기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이잖아. 그렇죠. 독일이니까. 독일은 토너먼트에서는 뭐. 흥미로운 건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은 그래도 1, 2위를 다 차지해서 이렇게 예선에서 본선으로 올라왔는데 헝가리는 예선 4위였다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라왔어요. 맞아요. 이 스토리가 또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일단 헝가리가 호스트팀 그리고 독일도 호스트팀이고 모든 경기를 홈에서 치르는 팀은 독일이에요. 이 알리안츠 아레나, 푸스발 아레나 미넨이라고 UEFA 대회에서는 부르게 되는데 이 바이언의 홈경기장에서 독일은 A대표팀 경기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가지게 되겠습니다. 독일이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일정에서부터 프랑스와 독일이 먼저 만나고 헝가리, 포르투갈이 일단 만나고요. 그리고 이어서 포르투갈과 독일의 두 번째 매치업도 주목이 되고 여기에 세 번째 마지막 매치업이 포르투갈 대 프랑스입니다. 이러한 구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포르투갈 프랑스는 또 지난번 대회 결승 리벤지 매치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라운드별로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F조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어떤 경기도 버릴 경기가 없는 조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누가 헝가리한테 발목을 먼저 잡히겠나 그게 중요해. 네, 이거 진짜 중요하죠. 헝가리가 고춧가루 한번 뿌리고 그거 맞는 팀이 여기가 오히려 이런 조가 물고 물리는 게 아니라 확 어떤 팀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3위로도 못 나갈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조들이 오히려 그래요. 전적이 안 좋아지니까. 맞아. 네. 게다가 헝가리가 어쨌든 호스트 팀이기 때문에 독일전 제하고는 모두 홈에서 치르죠. 포르투갈과 프랑스는 이 부다페스트 원정을 가야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고 당연히 헝가리에게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키플레이어를 체크해 볼 텐데 먼저 헝가리는 아담 살라이. 아담 살라이 선수가 전반기 때 부상을 당했고 후반기 때 돌아와서 일단 팀의 조커로서 자리매김을 했어요. 꾸준히 마인츠에서 많이 뛴 건 아니기 때문에 소속팀 스탯은 낮지만 A대표팀 성적은 70경기 23골에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죠. 요즘도 주전 입지는 확고합니다. 뭐 대표팀에서의 활약은 확실히 소속팀보다 나으니까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나머지 세 국가가 빡센데 포르투갈은
호날두를 봐야죠. 그렇죠. 네. 호날두가 이번 대회에서 노려봐야 되는 게 최다 출전은 A매치 통산 최다 출전. 이 기록에는 9경기가 남아있고요. 네. 그리고 최다 득점에는 지금 5골만 남아있습니다. 어. 출전은 아무래도 유로가 조별리그 3경기랑 토너먼트 경기를 봤을 때 최대 7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안에서 호날두가 A매치 역사상 최다 출전 기록을 쓰진 않을 거예요. 쓰진 못하죠. 네, 근데 기록을 좀 당길 수는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최다 득점은 호날두의 득점 페이스를 생각하면 가능하지. 충분히 가능하죠. 예. 5골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과연 호날두가 이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느냐,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느냐가 좀 궁금해지고 득점력 그리고 무엇보다 특유의 높은 점프에서 나오는 헤더 타점이 아주 기대를 모으는 에이스라고 봐야죠. 호날두는 호날두다. 네. 예, 뭐 이 선수의 우리나라에서의 그거를 떠나서 언제나 최강의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근데 포르투갈도 키플레이어 꼽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네, 부페도 있고 베실바도 있고 뒤쪽으로 가면 후벤디아스도 있고. 그렇죠. 예.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도 역시나 호날두가 가지고 호날두다. 있는 존재감이 워낙에 큽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는 음바페를 네. 홍철이가 꼽았어요. 벤제마도 물론 좋지만 벤제마가 일단 조별리그에서 과연 부상의 여파를 언제 극복하고 나올 수 있느냐. 좀 센 타박인 것 같던데. 네. 첫 경기부터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많기는 한데 이 선수의 나이나 좀 길게 오히려 토너먼트에서의 활약을 기대해야 되는 점을 봤을 때 조별리그에서는 무리해서 기용을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확실히. 벤제마가 있는 레블레와 없는 레블레를 우리가 그 간극을 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왜냐하면 벤제마가 도대체 소집이 안 된 지가 몇 년째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복귀했잖아요.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벤제마의 기량이 이 선수의 여태까지의 그 행적, 막 발비에나와 이런 거 그런 거 다 빼고 그 기량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면 곧바로 우승 후보 영순위로 놔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벤제마, 지루, 음바페, 파리도 가지고 있는 선수단이 워낙 다양한데 네. 이 중에서 일단 음바페로 파리요? 꼽았습니다. 파리라고 그랬나? 네. 아, 음바페가 또 파리의 상징이라고. 인정합니다. 네, 지금 왜냐면 지금 저도 그렇고 형철이도 그렇고 요 첫 번째 조별리그 주간이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뱉는지를 몰라요. 나 어제 코파메레 코파 델레이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유로파리그 하다가 염기훈을 얘기한 거야. 염기훈. 염기훈. 그랬더니까 염기훈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죠. 네. 와, 근데 메이저 대회 빡세네요. 그래, 확실히. 메이저 대회가 이게 이렇게 하면은 한 1, 2주는 정신을 놔. 네, 저도 이렇게 연달아 하는 게 좀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 좀 장난 많이 아니야. 배워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낮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으면 그냥 거꾸로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죠. 지금 네. 또 이건 낮에 또 촬영을 하고 그래 있으니까. 쪽잠을 자야 됩니다. 네. 틈틈이 같이 자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음바페를 꼽았는데 챔스 토너먼트는 이번 시즌 6골을 넣었죠. 음. 그리고 리그에서도 31경기 27골. 다른 시즌들에서도 결정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기미를 보였다가 올 시즌은 확실하게 터진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음바페의 경우는 역시나 이번 대회에서도 프랑스의 아이콘과 같은 상징과도 같은 존재감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 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네. 요거는 저희가 따로 빼서 영상을 하나 할 거기 때문에 그죠. 공격수가 하나 좀 그게 있었죠. 그거는 따로 얘기를 드릴 거고 그다음 독일로 갑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의 그나브리를 꼽았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형철이가 싹 포워드진으로 네. 키플레이어로 꼽았어요. 그렇죠. 그나브리는 사실 대표팀에서 그냥 제로톱에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옵션이에요. 어느 자리도 뛸 수 있습니다. 윙포워드도 가능하고 톱 자리에 그나브리가 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나브리의 무서운 점은 어디서 뛰건 간에 그 특유의 빠른 발과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서 그나브리가 보여주는 기량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A매치 22경기 16골이에요. 그래. 네. 씨. 기록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봐요 요조? 저는 헝가리 그래 빼고 네, 봅시다. 헝가리를 누가 빼고 3위를 할 것이냐인데. 네. 독일이지 않을까? 나도 독일이 네. 3위 각이거든. 이 독일이 나는 레브의 어떤 그 독일 대표팀과 작별 인사를 하는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리디거가 지금 이제 독일 대표팀의 주전이잖아요. 첼시에서는 후반기 때 정말 좋은 활약을 맞아요. 했지만 대표팀에서 리디거가 어쩌면 첼시에서의 리디거하고는 좀 다른 존재감일 수도 있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정도로 팀 자체가 수비에서의 어떤 허점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그렇지. 있는 독일이라 한 번 임팩트 있는 패배가 나올 시 그 타격을 온전히 받을 만한 어떤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회를 끝나고 결국 이제 한지 플리크가 와서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게 될 텐데 그때 이후에 독일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레브의 독일은 예전에 영광의 시대에서는 힘이 좀 많이 빠진 느낌? 그쵸. 조금 기세가 많이 떨어진 느낌? 물론 최근의 흐름은 다 좋아요. 최근의 흐름은 내 팀 다 좋아요. 내 팀 다 좋죠. 하지만 결국 이제 도드라지는 부분은 패배 자체는 독일이 임팩트 있는 패배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북마케도니아전 패배라든지 그런 거는 좀 안 되거든. 네, 스페인전 저 0대6 패배라든지 그래. 페란 토레스가 그때 엄청나게 또 득점을 했는데 예, 지금 보시면 헝가리도 11경기 무패, 포르투갈도 15경기 1패, 프랑스 20경기 1패, 독일도 나쁘지 않아요. 18경기 2패입니다. 기록적으로 봤을 땐 다 저우나 흐름으로 쭉 여러 가지로 좀 보면 아무래도 독일이 약간 밀리는 그쵸. 느낌이 있지 않나. 임팩트 있는 패배가 있다는 예. 거죠. 포르투갈은 어쨌든 프랑스전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패배한 게 이상하진 않은 거였고 프랑스의 경우도 중간에 핀란드와의 친선전에서 의외로 발목을 잡혔는데 이것도 친선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보였고 대신에 독일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패배한 경기들의 임팩트가 너무 크다는 점. 네. 약간 좀 온전히 그 패배가 안기는 임팩트는 좀 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조 좀 관전 포인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뭐로 볼까요? 독일 지금 형철 이렇게 보니까 람이 이거 뽑은 거 조 뽑았잖아. 그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스토리를 일단 첫 번째로 예. 준비했습니다. 필립 람이 이번 유로 2024 내년 다음 대회죠. 독일이 이제 개최지기 때문에 유로 2024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유로 2020 때도 결국 조추첨에 나섰던 건 필립 람이었는데 필립 람의 손에서 독일이 F조가 걸리고 말았어요. 이 아저씨가 이렇게 뽑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독일 이제 괜찮을 거라고 네. 믿는다고 그랬는데 믿긴 뭘 믿어. 그 본인이 있어야 돼. 그죠? 그 아저씨가 있으면 믿을만해. 근데 이 아저씨 은퇴한 지가 언젠데. 근데 람은 이제 결국 믿었죠. 이 얘기한 게 더 웃겨요. 축구 팬들과 미넨 사람들은 재밌는 줄을 보게 될 것이다. 놀리는 건가 약간? 자기는 네. 약간 독일과는 벗어나 있는 이거 했을 때 느낌으로. 이제 레브가 얘기했겠지. 저 새끼 씨 이러게. 그래서 진짜 막 그때 얘기가 조직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막 자르겠다 막 이런 농담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해프닝 속에 일단 지금의 F조가 구성이 됐다는 점. 네. 그리고 이 팀들 중에 뭐 다들 강한 팀입니다만 그 중에서 굳이 따지면 독일이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있다. 근데 이 그림을 만든 것이 필립 람이다. 네. 이거는 좀 재밌는 거고. 헝가리는 정말 드라마를 쓰면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쓰고 올라왔더니만 완전 이제 지옥으로 간 거거든. 결과가 안 좋죠. 예. 예. 일단 예선에서 4위를 하는데 그쳤는데 네이션스 리그에서 다행히 각조 1위를 했던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로 플레이오프, 예. 유로 예선 플레이오프에 이제 임하게 된 건데 헝가리의 경우는 아이슬란드와의 마지막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전반 11분에 시구르손에게 선제 실점을 내줬다가 88분에 로잉레고의 동점골 그리고 92분에 쇼버슬라의 역전골이 나오면서 소보슬라이. 극적으로 아이슬란드를 꺾고 유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어쨌든 이 분위기 자체는 지금 좋다라는 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11경기 무패라는 기록도 최근 흐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좀 유쾌한 도전이라는 맞아. 마음으로 예. 헝가리는 이 F조의 레이스를 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너스 한 번 받았으니까 이 골리앗들을 상대로 네. 한 번씩 붙어보자. 한번 이변 한번 보여줘. 그러다 고춧가루 한번 뿌리면 그 팀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헝가리는 또 홈 관중들이 보고 있을 맞아, 거기 맞아. 때문에 그 기세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이 제일 열세라고 네. 왠지 그럴 것 같다라고 왠지는 아니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형철이랑 저는 얘기를 드렸는데 막상 또 포르투갈은 독일한테는 조금 불안한 점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포르투갈이 독일 상대로 월드컵에서 2전 전패를 당했고요. 유로 예선 성적은 1승 1무 2패입니다. 전체적으로 열세야. 네, 친선전 포함해서 상대 전적도 포르투갈 기준으로 독일전이 18경기 3승 5무 10패로 굉장히 나쁜 편이죠. 안 좋아요. 네, 가장 최근에는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만났는데 0대4로 대패를 당했고 포르투갈 페페가 그때 박치기로 전반전에 퇴장을 당했죠. 당시 포르투갈 감독은 파울로 벤투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밀러가 또 해트트릭을 했고 그 밀러는 이번에 또 대표팀에 복귀를 해서 출격을 예고하고 있죠. 야, 벤투는 어제 그 레바논한테 실점했을 때 진짜 화내더라. 네. 빡칠만 하지. 왜냐하면 2차 예선에서는 승리 패배 무조건 이기는 거고 실점도 하면 안 되는 그쵸. 그림이 있으니까 과정이 중요한 건데. 네, 근데 뭐 물론 또 템팩 상대로 잘 이겼습니다. 어제는 뭐 잘한 거니까. 그 레브란다 저기 벤투 유명한 이미지 중에 입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형태로 인터뷰하는 그 짤 있잖아요. 약간 그 표정을 보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자, 뭐 어쨌거나 네, 그래서 호날두는 프랑스와 독일 상대로 무득점이라는 점. 이 부분을 일단 빠르게 깨트릴 필요가 있겠고 첫 골을 터트려야 포르투갈의 16강 가능성이 역시 커지겠죠. 호날두의 어떤 발끝도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재밌는 점은 포르투갈은 작년 네이션스리그 프랑스전도 1무 1패로 열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독일은 최근에 프랑스한테 약했어요. 유로 2016 그 4강에서도 결국 프랑스가 독일을 잡으면서 결승에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있었던 A매치 경기에서도 네이션스 리그나 어떤 예선이나 모두 포함을 했을 때 독일이 프랑스한테 좀 약한 레이스를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맞대결 상대 구도를 보면 포르투갈은 독일에게 약하고 정작 독일은 최근에 프랑스한테 약하고 또 포르투갈은 또 프랑스에게도 최근에 좀 약했다는 점, 약간 이런 부분을 맞물리고 있습니다. 서로 물리는 게 있는데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프랑스가 조금 여기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포르투갈 대 독일의 싸움에서 서로 간의 전적은 그러나 좀 독일이 괜찮은 게 있고, 네. 다만 여러 가지로 보면 역시 포르투갈, 나는 1위 프랑스 2위 포르투갈이 아닌가 싶은데 열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선 봐야죠 이제. 예. 네. 자, 요 정도가 각 팀, 네 팀의 베스트 1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F조는 원래 우리가 한 조에 하나의 국가씩을 뺐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헝가리는 미안합니다만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 3개 국가 다 봅니다.